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 서울시장에 있어서 추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세미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이번 주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자, 점점 지금 가격이 막 여기저기 번져서 오른다는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 기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현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 가장 우리가 안전하면서 최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과연 어딘가. 아마 여름이 지나면은 그때는 아마 들어갈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왜냐하면은 지금 못하면은 만약에 올라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욱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네. 여름이 이제 비수기라고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저는 이제 부동산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별로 과연 최적의 투자처가 어딘지, 금액이 작은 분들은 작은 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큰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겠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지역적으로 들어가야 이익이 극대화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쩌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않나 예, 싶은데.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은.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타이밍이 들어서 이익이 나고 네. 똑같이 좋은 지역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이 좀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지금 9.13 대책 이전에 고점을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임박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네. 절대 늦추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처까지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0266-0200번으로 많은 분들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서울 도남동 일신건영 아파트 16년차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요번에 좀 한번 매도를 하고, 네. 저기, 구리 갈매도 네. 더샵 아파트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데,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의 도남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16년차, 예. 경기도 구리에 있는 더샵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거주 겸 투자 목적이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몇 평대 보셨나요? 34평이요. 34평 보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구리로 갈아타는 건데요. 갈매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라고 합니다.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갈아타기를 하는데 왜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도남동 일신건영 아파트요. 도남동 일신건영에서 이쪽으로 굳이 오실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건 없고 가격대가 저희 아파트가 너무 안 올라서 서울에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가난한 곳이 없고 제가 16년 차 여기서 살다 보니까요.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근데 거주하면서 그냥 조금 투자 목적이 그쪽 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대를 맞춰보다 보니까 갈매동이 생각나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해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아파트는요. 네. 이게 이제 비교적 새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갈매 공공 택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건데요. 이게 이제 갈매역하고도 사실은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예, 역세권은 아니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뭔가 물론 이제 서울하고 붙어 있지만
네. 서울에 붙어 있지만 주변에 뭔가가 변화가 생길 곳이어야 되는데 이 주변은 아무리 봐도 변화가 생길 그 소지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주의 목적이라면 저는 뭐 어디 가서 살던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 호재라고 있는 것은 이쪽에 이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쭉 보면은 이쪽에 여기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데 있죠. 네. 예, 이쪽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예정인 곳이에요. 확정이 된 네. 곳이거든요. 네. 이 태교역 앞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왕숙 여기 공원 이쪽하고 이 두 군데 쪽에 테크노밸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어쨌든 조금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여기랑은 좀 멀거든요. 예, 그래요? 멀어서 이쪽은 그냥 실거주 목적. 예, 아, 실거주 목적이라면 모르지만 네. 특별히 여기가 뭐 투자 가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주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이 많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가 만약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서울 지역으로 옮겨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모든 게 서울 쪽에 있다가 이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이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반대로 가는 거, 거꾸로. 거꾸로. 예,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안 오르면은요, 조금 네. 서울 쪽으로 뭔가 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야지 이 외곽으로 가는 것은 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일단은 주변에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시로 갈아타는 것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또 서울 내에서, 도심권 내에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방금 구리시로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 구리시가 광진구랑도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광진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데도 좀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찾는다면 어떤 지역들이 좀 좋을까요? 광진구는 상대적으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네. 강남하고도 가깝고. 네. 그런데 그쪽이 단독주택이나 이제 빌라의 비율이 이 노후된 빌라 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상당히 더뎠지만은 광진구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때는 역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볼 때는 자양동. 네. 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어디죠? 워커힐 쪽. 광장동인가요? 예, 광장동 쪽에 그쪽도 사실 뭐 거기 전통이 부천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아, 뭐 워커힐 아파트도 뭐 재건축 진행하고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한강변 쪽으로 네.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 내에서는 광장동과 자양동 찝어주셨습니다. 저희 026676의 0200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성동구 금호동 네. 금호자의 1차 아파트 관련해서 네. 뭐 향후 전망 좀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성동구 금호자이 1차 아파트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네. 지금 전세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정도는 이제 거주를 하고 직장 이슈 때문에 좀 이전을 한 거여서 네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이신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금호자의 1차 아파트 현재 보유 중이신데요. 현재 직장 사정상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금호 자리가 여기 이제 신금호역하고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멀지 않고요. 알다시피 이 금호동 쪽은 이 옥수동 금호동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이 아파트도 좀 올랐습니까? 예, 예. 예, 올랐죠. 네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금호동, 옥수 금호동이 사실은 낡은 다크되어 있는 동네였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새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니까 네. 그 새 아파트들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들도 끌어올려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그 옥수동이나 금호동을 보면은 지금 예. 특별하게 이 재개발들이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금호 뭐 16구역이나 이런 곳들은 예. 여기 16구역 있죠. 여기 금호 16구역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곳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이미 이제 진행이 된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여기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단지 예, 예. 여기가 그 새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접근성이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에 오르면 같이 이렇게 따라 오를 수는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이게 앞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투자를 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다. 예, 예.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굳이 나는 이거 뭐 딴 데 투자할 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예.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은 내가 이걸 팔아서 다른 곳에다가 여기 이제 그 나온 금액을 쓰겠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상승할 거고요. 예. 예,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려고 기다리다가 딴 쪽이 예.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빨리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은 더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화가 왔는데 성동구는 뭐 금호동도 그렇고 옥수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입지가 아마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중구도 입지로 보면은 빼놓을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중구 좋죠. 네, 근데 최근에 뭐 성동이나 마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중구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라고 해봐야 그 신당동밖에 없거든요. 아, 네. 신당동, 장충동 거기 일부의 주거 지역이고 대부분이 상업 지역들이라서 네. 그리고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옥수동이나 금호동이나 이런 지역들, 오른 지역들 보면은 낙후된 동네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됐을 때 가격 상승이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중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은 됐지만 전체적인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입지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또 중구도 그런 낙후된 지역들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가치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마 미래 가치가 정말 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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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혹시 TV 켜놓으셨다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TV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볼륨을? 예,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기 안양 칠동에 이제 네. 메가트리아 이제 신축 물건을 갖고 있는데 네. 개인 사정 이제 세를 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네. 안양 메가트리아요. 네네. 네, 이곳 투자 목적으로 그럼 보유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주택 하나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예. 보유하셨어요? 조합원이에요. 네, 그럼 오래 보유하셨나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몇 평대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몇 평대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세를 네. 왔거든요. 네, 혹시 몇 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56평이요. 56평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양 메가트리아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조합원 때부터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56평대로 좀 큰 평형대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소장님 예,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아, 오래 갖고 있은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그 마을에서 한 35년 살았는데 재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예, 덕천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아서 계속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몇 평대예요? 56평이요. 아우, 되게 큰 거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아, 그럼 지금 세 주고. 네. 예, 지금 이 아파트가 네. 사실은 이쪽에서는 거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좀 단지도 넓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단점은 주변에 지금 그 지하철이 없어요. 네네. 지하철이 이제 물론 있기야 있지만 좀 가까운 쪽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가까운 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단지는 맞는데 네. 이 아파트에 호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지하철이 없는데요. 네. 여기 안양초등학교 이쪽에 예. 지금 이거 1호선 네. 1호선 신설 계획이 있어요. 네. 1호선 신설 계획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은 네. 이 역세권 바로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예. 바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쪽 라인에 네. 이쪽 라인에 지금 그 부지를 개발하는 네. 이쪽에 일자리를 만드는 개발 계획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안양세무서 옆에. 네. 안양세무서 옆에 지금 이쪽 부지 개발 계획이 있어요. 행정 업무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네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호재가 네. 있고 지하철 1호선도 다시 또 연장선이 일단 뭐 계획이 네. 생길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그렇게 네. 되면 이 아파트가 훨씬 가치가 커질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아파트가 네. 이런 예. 30평대가 아니고 56평대라서 예. 이게 이제 큰 평대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큰 평대 수요가 작은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는 큰 평대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50평대라서 이 가격 상승이 30평대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결국은 좀 더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안양은 일기 신도시 평촌과 좀 가까운 지역인데 일기 신도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리모델링 하는 곳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은 어디가 좀 있을까요? 가장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분당이죠. 네. 예, 분당은 일단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이제 일단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조금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당 쪽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안양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없고 이제 범계역 쪽에 그 성경 2차인가 그 성경 아파트 네. 그 1, 2차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아직 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지만 네. 일단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도 그렇고 안양도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 용적률이 높아서 못하는 네. 아파트들은 다 리모델링 쪽으로 결국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안양과 분양을 조금 눈여겨보면 될까요? 예, 분당하고 일단 분당? 분당이 제일 좀 네.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촌 네. 이쪽 안양 쪽도 아마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026676에 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고요. 또 샵 8181로 문자 사연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혹시 특별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거. 아니, 여름 되면 이상하게 요즘은 좀 더워서요. 좀 저는 시원한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울 때 그러니까 에어컨
최고로 틀어놓고요. 그리고 입을 푹 비워 쓰고 있는. 그게 이제 피서의 전략이 아닌가. 거기 수박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를 날릴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 쌍용 아파트 1차인데요. 105제곱미터 갭 투자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송파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가락 쌍용 아파트 1차입니다. 이곳에 갭 투자하는 건 좀 어떨까요, 소장님? 예, 가락 쌍용이 가끔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쌍용 아파트 이거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 오래된 아파트라서 결국 이제 근데 이거 뭐 경찰병원역 3호선 경찰병원역하고도 역세권이고요. 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집 문제는 지금 여기가 결국은 항상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네네. 이 가락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9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라서 이게 재건축을 사실상 용적률이 높아서 300%가 넘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못하면은 여기는 리모델링 쪽으로 네. 가야 되는데 여기 평형대가 쌍용 아파트 평형대가 20평대, 30평대거든요. 네네. 20평, 30평 단일 평형, 20평대하고 30평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리모델링 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기왕이면은 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요 가락 미룡 아파트 아, 이런 아파트들은 이건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지하철도 멀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그러다 안 되면은 후순위로 차순위로 쌍용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문의 잘 주신 것 같고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자 바로 볼게요. 마포 KCC 웰츠타워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이 29.7제곱미터고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인데 투자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이곳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소장님? 예, 위치는 기가 막힌 곳이죠. 바로 네. 여기 공동역 바로 붙어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위치 너무너무 좋죠. 여기 네. 뭐 공동역 가장 중심에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오피스텔은 이 차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월세를 받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느냐인데요. 근데 여기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좋은 곳이고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은 장치 산업이라서 본래 이 차익을 내기 어려운데 네. 이 차익이 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네네. 그런 지역들이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뭐 마곡지구라든지 판교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들은 오피스텔들이 차익도 이 매매가도 오르는데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들은 매매가가 안 오르고 월세만 받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미 기존에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직장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특별히 생길 곳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 받는 목적이라면 저는 찬성. 그리고 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그다음에 판교나 이런 쪽으로 직장이 많은 새롭게 생기는 곳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방향 전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시행이 될지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좀 될까요? 저는 뭐 사실 이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게 예측을 그리고 섣부르게 또 예측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설프게나마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은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를 보면 알거든요. 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뭐 시행을 했었고 결론은
분양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 공급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런 어떤 매수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겹치는 상황에서 네. 분양까지 만약에 제한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공급 물량은 확 줄어들 것이다.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반등이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소장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개포동 네. 1단지 11평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포동의 어떤 아파트 1단지인가요? 개포 주공 1단지요. 아, 주공 1단지요. 네네. 네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착공 전까지 매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나 싶어가지고 아,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나요? 2014년도에 네.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아파트인데요. 2014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착공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떨까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지금 오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뭐 오래되진 않았고요. 제가 2014년도에 사가지고. 아, 2014년. 네네. 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많이 올랐는지 여기서 또 얼마나 더 오를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오르긴 좀 올랐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개포 주공 1단지는 개포동의 가장 랜드마크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세대수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지하철도 가깝고 주변에 어쨌든 개포 주공 아파트들 가운데서는 가장 대장주가 1단지고요. 네네. 물론 거기 조합원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거의 다 뭐 상가들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다 해결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진행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는 그냥 가져가면은 가치는 훨씬 커질 겁니다.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항상 투자라는 개념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냈으니까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이득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네. 지금 예.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좀 생겼고 여기서 이걸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착공 전까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4월 되니까. 말부터 아마 분양권 전매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착공 전까지는 이제 조합은 할 수가 지양도 있어요.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해서 좀 다시 재투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어디가 또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여보세요? 네. 예, 그건 결국은 이 아파트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나중에 가치는 엄청 커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이. 네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딴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파는 시점을 봐야지. 지금 시점에는 사실은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송파든 강남이든 네네. 향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지금은 비록 이게 이제 규제가 강화돼서 안전진단 강화돼서 못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선점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시점과 이거 파는 시점, 이 매도 시점하고는 시점이 좀 틀려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다가 착공 시점까지 조금 아직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조금 보다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뭔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당장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이거는 괜찮지만은 일단 이익이 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조금 저희가 지금 그 11평으로 25평 매물을 신청을 해가지고 평수가 조금 작아서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거든요. 작아도요. 네네. 작아도 강남권에는 이 작은 매물들이 오히려 더 희소 가치가 커요. 예, 그래서 그 네. 평형대가 작고 그런 거는 크게 고민할 건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예, 통화를 하시도록 하자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는데 또 그에 비해서 개발할 땅은 많지가 않아서 아마 재건축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 내에서 대규모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조금 희박하고요. 네. 그 재건축 규제가 어느 시점에 결국은 공급 물량이 계속 없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어느 시점에는 규제가 좀 완화된다. 네. 이런 시점이 되면은 뭐 대단지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재건축 뭐 규제가 계속 강화돼 네, 있고 네. 안전진단도 지금 뭐 강화돼 있어서 지금은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고요. 조금 네, 네. 시간을 두고 보면은 뭐 아파트들이 있겠죠. 근데 네, 네.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 저는, 네. 계속 지금 방송만 늘 보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투자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이제 성동구 행당동, 네. 3부 아파트 32평이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2억 정도가 있어요. 네. 그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행당동 3부 아파트에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곳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고 또 다른 질문은 여유자금 2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 투자를 하시는데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여긴 지금 거주하신 지 오래됐습니까?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럼 10년 정도 그래서 살았으면 지금 왜 다른 옮기시려는 곳으로 이유가?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딴 곳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행당동이 성동구의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3부가. 아, 초역세권에 붙어 있고 입지도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고 밑에 가면 행당 7구역 있고 6구역 있고 해서 주변이 또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은 아직 멀었지만은 이렇게 결국은 때가 되면 결국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옮긴다면 모르지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뭐 10년 살았어도 앞으로의 향후의 가치는 상당히 있는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리모델링을 하던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거주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예. 살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한 2억 정도 투자금이 있는데 예.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 투자의 목적이 네. 투자의 목적이죠. 전적으로 투자할 목적이죠.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길게 보는 겁니까? 좀 작게 이렇게 짧게 보고 가시려고 좀 해요? 길게 봐도 괜찮죠. 길게 보고 간다면 지금은 이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들, 재개발을 진행하려다 해제된 곳들이 서울 시내에 많거든요. 네네. 그 중에 가장 큰 대장주가 용산이에요. 아, 용산은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산에 지금 모든 촉각이 지금 곤두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이 상당히 가치가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원효로에 투자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원효로는 용산의 가장 그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이거든요. 예. 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가치가 가장 커질 곳이에요. 근데 원효로는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들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걸로. 아, 투자금이 예, 작게 원효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네. 원효로에 바로 그 국제업무지구 출입구가 생길 건너편이 상가거든요. 원효로 상가. 네. 그러면 그쪽에 빌라를 구입을 하던 빌라. 단독을 구입하던 아파트를 구입하던 조그만 아파트, 오피스텔 구입하던 무조건 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개발이 그쪽이 된다고 할 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번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연수구 송도동에 인천에 네. 성지 리벨수 아파트 49평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이 뭐 GTX가 들어오면 좀 나서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떨지 상담을 좀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동 성지 리벨루스 현재 49평대 거주하고 계신데 GTX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조금 좋아질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소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살고 있습니다. 예, 캠퍼스타운역하고 역세권이고요. 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GTX B노선이 예. 아마 인천대 입구역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호재는 호재예요. 예. 호재는 호재, 물론 조금 떨어져 있지만 호재는 호재고, 주변에 특별하게 뭐 이쪽, 아시다시피 송도는 앞으로 계속 바뀌는 곳이잖아요. 지금 다 무슨 완성이 된 도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 물량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 일자리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가격이 지금 받쳐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본다면 이쪽 라인으로, 이쪽 밑에 라인으로, 이쪽 라인에 뭐가 들어있냐면 셀트리온이 25조를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쪽에 일자리들이 엄청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송도 캠퍼스 위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또 상당한 호재가 돼.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몇 년 정도? 이게 그러니까 예정은 뭐 지금 55만 평에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잡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서. 몇 년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획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GTX는 뭐 9월 달에 판매한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GTX가 들어오는 거 호재 맞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호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호재가 결국 우리 B노선 들어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기존 모든 분들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어쨌든 공사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바라보시고서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급박하다면 매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